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게 굉장히 긴장도 되고 또 떨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만나고 싶은 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됐거든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혹시 저는 아닐까요? 아닌 것 네. 같은데요. 아, 그렇게 단호하게요? 네네네. 혹시 두 분 다 뵙고 싶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더 정말로 뵙고 싶었던 분은 바로 우리 이원복 선생님이세요. 저도요. 저도요. 네. 어릴 때 정말 만화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저희 제 세대만 돼도 저는 50대 초반인데 네. 아주 그냥 이원복 선생님의 책은 슈퍼 베스트셀러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때도 필독서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 쓰신 책이 안 꼽혀 있는 데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의 작품 보면서 이 나라도 가보고 싶고 저 나라도 가보고 싶고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그 펜 끝으로 세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지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직접 해외 다녀오셨는지 우선 한 10년간 유럽에 살았던 게 제일 학창 시절에 아. 제일 큰 밑바탕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84년에 귀국을 했는데 네. 한 40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2년 있으면 40년인데 그 동안에 매년 서너 번씩 해외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런던에서 한 생활을 한 4, 5년 정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골에 여행을 가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런던에서 왔다고 너무 신기해해요. 뭐 물어보고 한 번도 런던을 안 가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 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에는 유럽에서도 상황이 약간씩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도시 중심으로 일자리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혁신 인재들 정말 이렇게 뭐 프로그램 잘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어떤 그런 직종들, 그런 산업들이 막 이렇게 뜨면서 대도시 중심으로 막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적인 이 해외 트렌드, 그러니까 초강력과 관련돼서 해외 추세가 어떤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VCR 만나보시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렸던 영국. 영국은 오래전부터 초강력 협력의 필요성을 깨달은 국가입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경제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런던을 중심으로 부유한 남측과 빈곤한 북측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1990년대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디었던 북부 지역은 초광역 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남부 지역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도 이미 초광역 협력을 실시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방의 인구 유출 문제. 지방의 젊은 세대가 도심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4개의 주요 섬과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로 여러 광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2부 6현 4시의 광역이 연합해 만들어진 것이 간사이 광역연합입니다. 関西のさらなる発展活性化のためには府県域を超えて考え決定し行動できる仕組みの強化が必要であることから、官民挙げての検討の結果、同州制のような府県を廃止するのではなく、府県を存置しながら関西圏の司令塔として広域課題に取り組む特別地方公共団体である関西広域連合を設置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 미국 역시 초광역 협력을 이미 실시한 국가입니다.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국가인 만큼 10개의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있죠. 미국의 초광역권 중 하나인 뉴욕주. 지금의 뉴욕은 금융과 문화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날아온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며 메가시티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Mega regions are networks of cities and metropolitan areas that have shared economies, natural systems, culture, and infrastructure. And these are becoming the new competitive units in the global economy. And then it takes persistence to stay with it. It doesn't, you just don't start, for 20 years and say, okay, we're all done, let's move on. It takes persistent efforts over generations too. And the Korean high-speed rail network, the national scale planning that has been underway for a decade and then now is being strengthened, I think it can be a global model for how to support the emergence of a mega regional economy and mega regional culture and so forth. 세계가 주목하고 실천하고 있는 초광역 협력은 이 시대의 흐름이며 버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각자가 갖고 있던 문제를 서로가 협력해서 해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긍정적 효과들. 미래 내 아이의 행복과 긍정적인 삶을 위한 초광역 프로젝트의 시작이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저는 알고 있어서 네, 예.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교수님이시니까. 도가 8개가 있어요. 네. 도가 8개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시 등등 해가지고 6개가 있고 해서 전부 17개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아. 초광역화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은 이 3개의 이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자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해서 이 지역에서 이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도를 만들자, 뭐를 만들자는 그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권들은 다 그대로 권리들은 유지를 하면서 서로 간의 인프라나 모든 것을 다 터가지고 서로 간의 공동 경제 체제, 경제권 그리고 어떤 직업권들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나의 넓은 사회를 만들자.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도 나왔지만 메가도시라는 말도 나왔거든요. 그 같은 개념인 건가요? 근데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저기 어릴 적에 공부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딱 명확하게. 집착해가지고 명확하게 개념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개념 정리부터. 그쵸? 아니, 많이 네. 들어봤지만 네. 이걸 누가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만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단어를 딱 이렇게 명확하게 그런데 해가지고 이제 이해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초란 말에는 이게 크다는 뜻도 있지만은 넘는다는 뜻도 있고 네. 오버. 그러니까 경계를 넘는다. 조금만 부수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광역이란 단어를 쓰면은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하는 구조, 협업할 수 있는 광역.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아주 광역적으로 넓게 본다. 초광역이란 말이 이제부터 계속 나올 텐데 초광역이란 말은요. 광역지자체 아까 17개 광역지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광역지자체가 있고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그 광역지자체까지도 넘어가는 그래서 협업을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공간 단위가요. 그거를 초광역이라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부 잘하시는 분. 배가 순탄하게 운행을 하려면은 무게가 한 군데 쏠리면 안 되죠. 그렇죠. 앞에 선두에만 거대한 짐이 실려 있고 뒤에는 전부 조그마한 짐만 있으면은 배 기웃동기웃동 충분하죠. 하겠죠. 충분하죠. 그래서 이 수도권만 이렇게 비대하다는 것이 수도권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공동체의 운명하고도 직결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미디어나 언론에서 이 초광역이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네. 뭐 초광역 경제권, 네트워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초광역이라는 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광역을 뛰어넘어서 네.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뭔가 도모한다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세계 108위의 작은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슬란드의 인구에 비해 약 150배 많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국토에 인구수가 많아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인구 밀도는 세계 3위.
더구나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1제곱킬로미터 안에 16,000명 이상이 밀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로 많은 인구가 몰리면서 부동산,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구 성장률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인구가 서울로 몰리면서 지방은 인구 부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부족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것은 곧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초래합니다. 재정이 부족해 발전이 더디고 발전이 더디면 인구가 떠나는 악순환의 연속. 현재 우리나라 시군구의 42%가 소멸 위험 지역이며 2046년엔 6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지방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모든 구역이 무너지고 곧 우리나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광역을 넘어 협력하는 초광역 프로젝트.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초강력적 경제 권역 및 생활 권역의 형성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이어 부울경으로 명명되는 초강력 프로젝트는 1시간 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교통망 공사가 진행 중이며 초강력 프로젝트 중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역시 손을 잡고 메가시티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라남도가 손을 잡은 초강역도 있습니다. 아직 해결할 것들이 많지만 발전을 위해 공생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아우르는 충청 초광역. 충청권의 주도구역을 연결해 하나의 큰 지역으로 만들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강역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강역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은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가 여러 곳에 만들어지게 되고 지방의 재정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은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복지시설 확충을 마련하게 되고 수도권으로 떠난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를 분산할 수 있으며 인구 부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 발전을 희망하는 초강역 프로젝트는 곧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며 미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 의식을 갖고는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확 와닿네요. 그렇죠. 네. 초광역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영상 보시면서 우리 한태용 씨는 네네. 어떠셨어요? 많이 공감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너무나 공감이 되고요. 또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도 19분은 농촌에서 다 대도시로 가시려고 해요. 그런 그쵸. 으로 인해서 지금 농촌이 아주 고령화가 있는데 고령화 시대인데 걱정도 되면서 이걸 어떻게 또 다시 우리 농촌으로 오시게끔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태용 씨 또래 친구들이 거의 없죠. 거의가 아니라 보이지가 않죠. 예, 예. 정말이지 그게 큰 걱정거리고 네. 농촌의 지금 현실입니다. 네, 근데 또 초광역권이 되면은 오히려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네네네. 전망이 있으니까 네네. 친구가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도시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뭐 가끔씩 뭐 출장이나 네네. 아니면 뭐 일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 며칠 동안 지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소위 말하는 역체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으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차 타고 뭐 15분 정도 나가야 뭐 편의점에 갈 수 있다거나 맞아, 편의점 네, 가까이 정말 없어요. 그냥 생활에 필요한 그런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을 실제로 느끼긴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 또 도시로 가려는 청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저는 사실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고향에 뭐 내려가든 이제 지방으로 좀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 어떤 막연한 꿈이 있기는 하거든요. 하다못해 부산 같은 곳만 놀러를 가도 뭐 지하철로 좀 움직여볼까?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서울에 비하면. 부산도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호선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지하철로 어딜 가고 뭐 갈아타서 뭐 찾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에는 택시를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적인 그런 어떤 인프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 이제 레이디 제인 씨께서는 지방에 그래도 나중에 살고 싶다 이런 막연한 꿈을 갖는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살고 싶다면 어떤 지역을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역시 뭐니 해도 제주도죠. 제주도. 너무 낭만적이고 아름답잖아요. 태웅 씨는요, 네네. 지금 계속 농촌에 살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네. 10점 만점으로 주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전 10점 만점에 9점을 그죠? 굉장히 그 태용 씨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좀 거기서 뭔가 성공을 이루고 싶은 마음인 건가요? 마음의 큰 포부죠 지금. 포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가 하고 있는 농업으로 네. 큰 성공을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면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봐요. 아.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는 거. 저도 지방 가서 유지하고 싶거든요. 성공하고 싶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왜 초광역이 필요하고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그 현주소를 한번 짚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지방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공감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제 1부 순서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하시면서 소감 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레이디 제이님께 네. 먼저 여쭤볼까요? 저도 이제 초광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 더 가슴에 와닿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골고루 모든 지역이 좀 발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겠는지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도티님은요? 네, 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한 도시가 국가인 도시국가 형태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도시국가가 되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진짜 이 초광역의 시대로 이제 지방이 각자의 리소스를 이제 나눠서 더 많이 발전하고 또 청년들도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그런 멋진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농부 태웅님은요? 오늘 초광역이라는 단어를 듣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쪽에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는 또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가 살고 있는 농촌 지역이나 또는 대도시 같은데 좀 균등하게 좀 청년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더 많은 청년 농부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이원복 선생님? 네, 그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초광역화를 이뤘는데 어떻게 이 수도권의 흡인력을 둔화시키고 지방으로서 그러니까 초광역 새로 만든 그쪽으로 흡인시키느냐. 그 방법이 문제죠. 그게 문제죠. 그것은 아무래도 특성화겠죠. 특성화. 지역에서 초광역권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연계 구조를 마련해서 광역적인 어떤 그런 큰 도시 이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 농촌적 어떤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 잃지 않고 그런 광역 단위 속에서 잘 발전시킬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연결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 순서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그 상황과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가 또 지금 어떤 모습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 저희
더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